네, 안녕하십니까. 테니스입니다. 또 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일도 바쁘고 좀 건강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자주 인사 못 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재밌는 이슈가 생기면 항상 또 놓치지 않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보면서 몇 가지 좀 느낀 게 있는데 하나는 조금 이제 좀 영상이 물론 이제 컨텐츠가 가볍고 이제 말이 가벼울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말이 경박하다. 예, 아마 저 사실 저 스스로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겁니다만은 조금 저는 구어로 말하면은 사람이 좀 가벼워지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항상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한테 뭐 꼭 막 진중하고 막 그렇지는 않더라도 유익하고 조금 재밌는 컨텐츠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듣기가 불편해서 조금 그렇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 품질이 여러분 지금 듣는데도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마이크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화상회의용으로 그냥 대충 갖춰놓은 그저 슬프게도 저는 누가 마이크를 사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갖춰왔던 환경이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또 쓸모가 없게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직접 들어보니 조금 좀 좋지 않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쓰려고 하면 좀 제대로 갖춰야겠다. 물론 제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돈이 벌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기왕 만드는 거면 항상 뭐든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거는 개선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충격을 받으라고 만들었는데 썸네일을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프랑스의 레스토랑 가이드인 라 리스트에서 뽑은 이제 올해 최고의 레스토랑들 몇 군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라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영국에서 발간하는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에 대항해서는 아니지만 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레스토랑 가이드로 이제 세계 곳곳에 레스토랑 가이드에 대한 가이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뭐 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뭐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뭐 가이드도 몇 개를 선정해서 가이드에 대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가이드 신뢰 점수를 매겨서 다시 뭐 이른바 뭐 가중 점수 같은 거를 구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소비자의 리뷰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산출되는 그런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잠시만요. 네, 이게 작년 리스트인데요. 이게 독일어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영어로 잘 돼 있네요. 제가 이 독일어 사이트인데 영어 버전으로 잘 띄워놨네요.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세 곳, 프란첸, 스톡홀름에 있는 프란첸과 참고로 제 블로그에 리뷰가 있습니다. 이사부와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이죠. 르베르나르덴 여기도 제 블로그에 리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이 세계 최고의 만점 99.5점을 획득했고요. 그 밑에도 이제 대부분이 프랑스 레스토랑인 가운데 뭐 스시 사이토와 이탈리아의 다비토리오, 김견준 셰프가 있었던 그죠? 다비토리오 이런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99점은 98.5점까지 이제 이탈리안 프랑스 요리 거의 프랑스 요리에 큰 점수를 매겼고 그 밑에 이제 뭐 스페인 요리 따라붙고 하지만 대부분은 좀 이제 프랑스 요리에 굉장한 다점을 주는 그런 역시 프랑스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르베르네 등과 디사부아가 만점을 지켰고요. 근데 이 만점 리스트가 일단 세 곳에서 하나, 둘, 삼, 넷, 다섯 곳으로 그래서 해서 이제 일곱 곳으로 늘어났는데 한 군데가 안 보이죠. 그죠? 프란첸이 단계단 내려온 이제 99점으로 내려와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99.5점의 만점을 이제 기록한 레스토랑 두 곳으로 줄어들었고요. 대신 이제 새로 추가된 곳은 이제 98점대 아까 있었던 이제 사이먼 로건 셰프의 르 앵클루메가 이제 사실 3스타를 획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만점 대열에 합류를 했고 이외에 이제 뭐 파리에 진출하면서 역시 이제 그 파리 레스토랑 제 블로그에 리뷰가 있습니다. 생천페이지에 아르노 동켈레 셰프가 이끄는 라바그로르가 이제 같이 만점의 비율을 오르면서 이제 프랑스의 만점 레스토랑은 두 곳이 됐습니다. 이제 이외에는 이제 프랑스 이외 지역의 프렌치를 좀 대표하는 슈바르츠 발스투베가 역시 만점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참고로 슈바르츠 발스투베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휴가 기간을 낼 때 이 사람들도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하게 이제 리뷰를 하지 못한 그런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 있고요. 이외에는 이제 위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프랑스 요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인데 그렇지 않은 이제 광동 요리를 하는 포치즌스 이제 홍콩의 룽칭인
그리고 이제 일본의 스시 사이토가 이렇게 나란히 만점 올리면서 이제는 프랑스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만점을 주는 것으로 이 측정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스토랑들이고 우리가 알지 않더라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만 짚어보자면은 이제 미국의 싱글 스레드 그죠? 이 팜프 테이블 분야에 좀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는 싱글 스레드가 이제 99점에 올라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포시즌스 홍콩에 있는 카프리스가 99점에 오르면서 갑자기 이제 홍콩, 타이완, 마카오, 중국 이 지역의 이제 레스토랑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역시 뭐 예약 관람점인 광동 요리 이제 그죠? 도쿄의 광동 요리점인 사젠카가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역시 또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이랑 아시아 레스토랑이 잔뜩 이렇게 좀 첨가하게 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가운데 눈에 띌만한 건 역시 일본 레스토랑은 아마 타베로그 어워드 같은 거에 점수를 크게 부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바시 호시노 같은 그러니까 앞에도 사히토 이제 뭐 사젠카 신바시 호시노 다 이른바 이제 예약 곤란한 레스토랑들이죠. 그런 곳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긴자 큐베이가 98.5점이다. 긴자 큐베이가 98.5점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그런 타베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큐베이가 뭐 전통 있는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명분가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큐베이는 98.5점. 심지어 여러분 이 밑에 리스트를 내려가다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타니 뭐 스기타 이런 이제 타베로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이제 초밥집들 다 밑에 깔고 98.5점의 큐베이가 초밥집으로서는 사이토 뒤에 바로 따라붙어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특이할 만한 점이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레스토랑들이 이제 99.5점까지는 없고요. 이제 뭐 스시 이코 같은 경우도 예약 곤란한 이제 삿포로의 초밥집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시면 스기타가 그죠 97점에 있습니다. 97점에 누구랑 있냐라면 라이언 모수 밍글스와 함께 97점 이제 한국 식당으로서는 이렇게 라이언 모수 밍글스 세 곳이 이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97점이니까 아마 그 전보다 점수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이외에는 뭐 이제 교요리에서 유명한 이른바 아오야기계 그죠? 아오야기카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아오야기도 보이고요. 라이언 모수 밍글스는 이제 뭐 강등된 투스타, 그리고 승급된 3스타, 그리고 유지한 투스타인데 이렇게 이 세 레스토랑이 이 라이스트에서는 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한국 이제 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미쉐린 가이드는 정확하게는 한국 가이드가 아니라 서울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죠? 서울을 이끄는 이제 뭐 B티어 레스토랑은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 밑에 이제 따라붙는 레스토랑으로는 이제 96점, 95점까지는 또 우리나라 레스토랑이 없고요. 94점쯤 내려오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정식당이 있고, 이제 주옥이 있고, 주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서울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신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두 곳이 이제 뭐, 아까 스테 레스토랑과 따라붙는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이제 90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레스토랑이 이렇게 5군데 정도가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은 역시 프랑스 요리 위주로 평가를 해주지만 이제 슈바르츠발스투베와 이제 르 앵클루메 같은 이제 프랑스 이외 유럽 지역의 프랑스 요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본토를 이제 같은 그죠 만점 이제 만점이라고 사실 여러분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100점 만점인데 100점은 하나도 없나요? 그게 이런 채점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뭐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은 막 완벽한 것은 사실 이상향에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우리가 한 고등학교 때쯤 배우는 그죠?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그죠? 상상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거에 대한 이상향이라는 거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에는 그것의 어떤 모방품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좀 인식하에 사실 만점은 명예전당으로 주지 않는 것이 관례죠. 뭐 비슷하게 이제 그 오미오 가이드 같은 경우도 19.5점이 만점이죠. 20점 만점이라고 돼 있지만 20점을 주지 않죠. 오히려 20점을 줄 때쯤 됐다 싶으면은 명예전당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만점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항상 0.5점이라도 이렇게 여지를 남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좀 인간의 그죠? 바람이나 희망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점수에 이런 방식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현실적인 만점이 99.5점이 그래서 유럽 지역 위주로 그래도 뿌려졌지만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왜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만점을 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욕적이고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의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프랑스 사람 아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요리라는 거는 이제 이름이 프랑스 요리일 뿐이지, 사실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좀 서양, 그죠? 서양 오트키즈는 대표하는 일반 명사에 가까운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가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프랑스의 요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요리사의 마음, 그리고 그 주방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레스토랑이 이렇게 만점을 받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 요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는 이제 뭐 밑에 점수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좋겠지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1000곳입니다. 1000곳. 물론 제가 재밌는 게 있으면 소개해 드리려고 읽어보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제 밑에 있어요. 제 밑에 이렇게 푸신스 호텔의 유유한, 그리고 이제 롯데호텔의 우리 모모야마, 롯데호텔 도림도 사실 이 밑에 점수대에 있는데, 이런 레스토랑들이 평가됐다는 게 이 라리스테가 한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을 선보였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아마 블루리본이나 뭐 아니면 그죠? 서울 테이스트, 그죠? 백선 뭐 그거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아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는 사실 뭐 특히 올라올수록 좀 레스토랑 리스트는 뻔하고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사실 평가 자체도 이 99.5점을 누가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뭐그 이외에 있어서는 조금 그냥 받을 만한 것들이 받고 있다, 그죠? 2스타, 3스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스토랑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0.5점을 더 받고 덜 받는다고 뭐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뭐 더 다뤄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어워드라고 해서 특별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별상을 누가 받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신 셰프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랑부아제 베르나르 셰프가 이제 어워드 오브 아너를 수상했고요. 이제 소개 같은 경우는 그저 평생의 업적과 이제 레거시 유산을 이제 인정하는 공로를 기리는 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것마저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 사실 베르나르 셰프는 이미 좀 한 단계 어떤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계시고, 물론 이제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죄송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사실 업적이 뚜렷하고 본인의 이제 하고자 하는 요리가 확고하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나오는 레스토랑 출신이 아닌데 이제 올해 상을 받은 분으로는 이제 페니슐라 호텔의, 그죠? 이 페스트리 셰프가 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눈에 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페니슐라 호텔에 물론 레스토랑도 유명하지만 파티시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파티시에 같은 경우는 호텔 파티시에가 굉장히 사실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호텔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책임지면서도 이 크리에이션까지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는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레스토랑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올해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인상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한 팀씩 뽑아주는데, 뉴 올리언스의 에메리스, 그죠? 여기 프랑스는 이제 님스에 있는 레스토랑이 뽑혔는데, 아시아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라망시크레와 이타니 까누메를 이끄시는 레스케이프 호텔의 손중원 셰프가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뉴 탤런트, 그죠? 신인상을 이제 라이스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경사라고 할 만한 일이죠. 참고로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라망시크레가 89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9점에 위치하고 있고, 어쨌든 이 올해 시상식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뭐 유일한 수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97점의 새 레스토랑이 나온 것, 그리고 이렇게 신인상이 나온 것 해서 이 라리스테라는 이제 가이드가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몇몇 이제 레스토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경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는 이렇게 뭐 인도 지역에 있어서도 신상, 그죠? 있고요. 물론 이제 뭄바이를 저는 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가볼 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지역에 있어서 신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이 수상됐고, 이렇게 1000개 레스토랑을 뽑혀서 여러분이 이제 세계 여행을 하신다면, 아니면은 뭐 요리사로서 뭐 다양한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가라는 데에서 프랑스에서 또 새로운 지표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간만에 아니죠, 거의 처음으로 이른바 썸네일이라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상 내용은 끝났고, 하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실 좀 그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지만 열심히 안 만듭니다.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시선을 최대한 끌기 위한 저는 그 노골적인 멘트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막 억만장자하는 유튜브를 봐도 아니면은 정말 생존형 유튜브를 봐도 썸네일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똑같아요. 아마 뭐 돈이 많은 사람은 하청을 줘서 해버리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 리뷰는 여러분 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막 과장되게 뭔가 충격받고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싼 와인을 마셨으면 와인 라벨 같은 거 쭉 보이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한 끼에 얼마라고 아니면 뭐 누가 몇 점을 준 레스토랑이라고 뭐 이런 식의 썸네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썸네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네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아무리 조회수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의 어떤 존엄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왠지 그런 썸네일이 왜 유튜브에서 사랑받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두발적인 관심도 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가격, 뭐 스타 이런 어그로를 쓰지 말자. 두 번째로는 그런 이제 썸네일들이 사용하는 색상을 좀 사용하지 말자. 일단 좀 눈에 선명한 색상이 좀 썸네일에 사용돼야지 내가 핸드폰을 우연히 딱 켜서 이 영상이 맨 최상위에 그죠? 누군가 고맙게도 구독을 해주셔서 딱 떴을 때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게 저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그래서 더 잘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딱 올라왔는데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의 그 형광빛의 글씨가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 이렇게 크다랗게 써 있는 거 보면 그때부터 바로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괜히 그런 영상은 보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좀 심성이 뒤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댓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전부고요.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보다는 글로 몇 가지 좀 이제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도 안 끄고 끝까지 남아서 시청해 주시는 고마운 분께 이제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제가 얼마 뒤 한 12월 초쯤에 이제 잠시 출타를 나갈 예정인데요. 혹시 댓글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사이트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사이트 댓글도 좋고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도 있고 뭐 제 인스타그램 DM도 있고 편하신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올해 이제 그래도 한 해 동안 찾아주신 분들에 있어서 소소한 답례를 좀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해드릴 수는 없을 수 있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례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